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코감기가 잔뜩 들어서 몸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 목소리가 영 안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에 독감도 한번 걸리셔가지고. 아, 맞아요. 고생 많이 12월 달에. 하셨는데. 네, 예. 12월 달에. 그때 독감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뭐 세 발의 피?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아무튼 요번에 감기 걸리신 다음에 병원 가셨다가 불편한 거를 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에 병원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먼저 어깨가 좀 고질적으로 제가 좀 아팠어요. 벌써 50견? 네, 50견인가? 아니, 50견은 50 돼야지 걸리는 병 아닌가요? 40대도 안 되셨는데. 네. 그 애를 낳고 제가 네.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막 안았는데 아. 이게 그 아무래도 어깨 쪽에 제가 평소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어서 근육이 있었으면 이게 잘 버텨지는데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무거운 애 둘을 막 안으니까 여기 뭐 인대 쪽이 좀 부풀었다 그랬나? 아하. 네, 그래서 아프대요. 그래서 뭐 한 1년 됐거든요. 그래갖고 작년 집 근처 정형외과 갔을 때는 뭐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인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를 5차례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꽤 비싸고 비급여 항목이어서 아우. 네, 한 5, 60 들었어요. 토탈. 오, 비싸네요, 진짜. 5번 맞는데. 5번 주사 맞고 예. 약 타고 하는 건데 근데 뭐 비급여 항목이어서 제 돈으로 일단 50 몇만 원을 다 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실비보험에서 다시 환급은 받았어요. 네. 아, 근데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아, 게다가 그 50만 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았는데도 5번이나. 예, 꾸준히 맞으라는 횟수대로 다 맞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맞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죠. 물리치료 꼬박꼬박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평일에 시간을 쪼개서 물리치료 받는 것도 힘들고 또 퇴근해서 가면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고 그렇죠. 주말에 뭐 어떻게 애들 보다 보면 또 못하고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를 꼬박꼬박 못 받는 대신에 의사가 받으라는 대로 이제 그 인대 강화 주사를 5차례를 꼬박꼬박 맞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질적으로 아프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의사가 먼저 얘기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까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뭐 빨리 좋아지려면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리치료를 꼬박꼬박 병행하지 않으면 뭐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그러니까 없었거든요. 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선 완전히 발뺌이네요, 이건. 그래서 모르겠어요. 꽤 비싼 주사여서 저 나름대로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맞으면 그래도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예. 안 좋아져서 제가 최근에 다시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갔고요. 다행인지 어쩐지 주사 지금 한 대 인대 강화 주사를 또 맞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주사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 주사가 의사 말로는 이렇게 원본이 아니라 이렇게 조제를 한다 그러나? 카피. 아니요. 카피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원액을 섞는데요. 조제한다 그러죠. 아, 뭐 칵테일처럼 만든다고. 예, 뭐 이렇게 뭐 그 안에 진통제도 조금 들어가고 네. 인대가 강화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뭔가 그 액체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썩 제대로 잘 비율을 그 배합을 해서 주사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마다 배합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이게 다르니까 효과가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사가 자기의 뭐 경험이나 뭐 의학적 지식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요번에 가서 좀 이상해서 지난번은 5번이나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가 요번에는 한 차례 맞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 주사를 뭐 최대 뭐 몇 번까지 맞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과 다른데 뭐 약이 다른 거냐 막 물어봤더니 그 의사 말로는 그거를 액체를 그 배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받기도 힘들겠군요. 의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한 가정에서 저희 집만 해도 애들 거 저랑
저랑 신랑 거, 뭐 부모님 거 하면은 보험료가 실비보험이 엄청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아깝기는 한데 또 이럴 때 필요하니까 깰 수도 없고, 좀 그렇네요. 네, 그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전이잖아요. 이 복부 초음파도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단 말이죠. 네네. 4월부터 이게 변경이 되는데 의사협회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초음파를 의료보험, 그러니까 급여로 돌려버리면 자기네들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이거지. 그동안은 환자들이 다 부담을 해오던 거를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만큼 벌지 못한다.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깨를 볼 때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봐야 된대요. 엑스레이는 혹시 뼈에 잘못된 게 없나 보고 초음파는 뭐 근육이나 인대 쪽 본다고 하는데 뭐 비급여 항목이어서 그렇게 비쌌고 검사하는데도 한 10얼마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치료를 하러 갔는데 주사 빼고 그 뭐라더라 체외 충격파라는 또 어떤 또 의료 기기를 통해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뭔가 기계 같은 거를 대면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뭔가 충격이 와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것도 비급여 항목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한 7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비급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환자 입장에선 당장 아프니까 또 내가 실비보험이 있고 하니까 돌려받으면 되지 뭐 하고 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또 일부 양심 없는 분들은 굳이 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돈벌이로 이것저것 다 넣으시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 병원에 상담할 때 상담실장님이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실비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끊길까봐. 그게 의사입니까? 그게 옛날 오일 장터에 있던 약장사들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을 갈 때마다 특히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소신 뭐 의사로서의 소신 있는 분과 오랫동안 그런 데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을까. 그렇죠. 네, 이런 아쉬움은 있죠. 예. 아무튼요, 박 PD도 얼마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비급여인데 4월 달부터 이제 급여로 전환된다고 아까 얘기한 거. 그 소식 알더니만 4월 1일 날 만우절날 가가지고 자기는 검사 받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죠? 제가 소화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주 아파요 저는. 오바이트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술을 많이 먹어도 취하진 않은 건 참 장점인데 아니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를 꼭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니까요. 맞아요. 위에는 되게 안 좋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바이트를 안 하거든. 그게 저는 자죠. 잠도 안 와. 괴로우시겠다. 그게 진짜 괴로워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를 않으니까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도 남들이 뻘짓거리 한 게 다 기억이 나고 굉장히 시간이 안 가겠죠. 제 입장에서는. 지루하죠. 네. 저처럼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와이프들도 그게 제일 좋아요. 남편들이 술이 취해서 바로 자주면 좀 편한데. 그래요? 우리 신랑도 웬만큼 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대요, 막.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라면 끓여 먹는다고 부시럭부시럭. 그렇군요. 네. 남편분 방송 들으실 텐데. 뭐 요번 편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남자들이 라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속였어요. 저희가 신랑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고 부셔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그작 소리가 나면서 맛있게 먹으니까 애들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겠죠. 저게 뭐야? 이제 물어봐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빠 까까야. 아빠만 먹을 수 있고 아무도 못 먹어. 이렇게 했더니 속아요? 네, 속았는데 최근에 애들이 이제 지능이 발달했나 봐요. 알겠지. 몰래 먹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맛을 안 거죠. 너무 맛있죠. 네네. 신세계를 만났겠대. 그리고 아이들 전용 있잖아. 부셔. 그거는 이제 아마 양념 같은 게 좀 센데 저희 신랑은 생라면 그 스프 안 뿌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애들이 우연히 몰래 먹었는지 먹어보더니 자기들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일반 라면을 그렇게 먹으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 비싸거든. 그쵸. 스프값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 부대찌개 넣을 때 나오는 거 있죠. 뭔지 알겠어요. 사리 전용 라면이 네네네. 있어요. 그거를 장만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신랑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과 셋이서 아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살짝 스프를 쳐야 맛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저희 신랑은 좀 쳐서 먹는데 애들 매울까봐 그냥 줬거든요. 달라 그래서. 근데 애들도 아마 좀 한 내년쯤에는 쳐서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먹지 말고요. 기름에 살짝 튀기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아빠한테 이래서 애를 맡기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라면 절대로 그 라면 자체도 기름에 튀겨져서 안 좋아서 안 주려 하는데 아빠들은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진짜 옛날엔 그걸 튀겨가지고 거기에 설탕을 또 뿌려서 먹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맛있죠. 그렇게 먹으면 진짜 몸에는 엄청 나쁘겠지만 맛은 진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네. 예,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이 배고프실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성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난주 3월 8일이 그 세계 여성의 날이었어요. 예. 뭐 여성들이 지금 회사 생활을 많이 하시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대우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특히 조직 생활 내에서는 좀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성 신입직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점 아니면 현재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데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만 팁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네, 그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데 질문이 있어요. 여성의 날 빵과 장미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받아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네. 남편분한테 얘기하시지. 우리 신랑이 못 들었나 봐요. 아니면 듣고도 그냥 패스. 듣고도 패스. 저희 신랑은 뭐 아마 진심이 좀 섞인 것 같은데 농담 삼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여성들이 너무 기가 세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여성이 기가 세다는 건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그랬더니 뭐 직장 내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뭐 더 드세게 뭐 한다느니 조직 생활할 때 여자들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뭐 어쩌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 신랑 좀 이게 좋게 말하면 자기는 보수적인 편이라는 건데 우리 신랑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 생활에서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남자 직장 상사라든가.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자가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남성분들의 인식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차피 요즘은 대학 가는 비율도 남녀 거의 똑같고 회사 취업해서 하는 일도 똑같은데 뭐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쟤는 뭐 금방 그만둘 거잖아. 애 낳으면 그만둘 앤데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 결혼하신 남자들 상당수가 맞벌이를 원하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직장 내에서 여자들이 기펴고 잘 일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잘 도와줘야 된다. 뭐 아무튼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애 낳으면 그만둘 거야는 내 마누라만 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성 스스로도 좀 이렇게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금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혹 좀 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혹시 그러진 않았나를 또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자가 기가 세네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분이 장풍을 쏘는 게 아니면 그 기 세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 우리 과장님 장풍 쏴요? 눈에서 레이저를 쏘죠. 부부싸움 할 때. 장풍 안 나오면 기 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분들은 자녀분들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둔 학부모들은 남녀공학을 보내기를 싫어한대요. 아, 정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애들은 가가지고 여자애들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행정고시나 이런 공무원 고위 그런 시험 통과하는 비율도 여자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는 그렇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대가 대표적이에요. 교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친구들이 가는 학교잖아요. 절대 다수가 여자. 남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서 아직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크리스틴 라가드르 IMF 총재가 네, 이분도 여성이신데 그렇죠. 지난해 뭔가 어디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용시장에서 성차별을 줄일 경우 한국의 GDP가 지금보다 10%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성 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뭔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렇죠. 아니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비슷한 주장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기업에서 남성을 좀 선호를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왜 근로 시간이 엄청 높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인가요? 그렇죠. 엄청 높은데 그 이유가 남자들은 군대식 문화로 까라면 일단 상사가 까라면 까는 문화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니 상사가 안 가고 야근하면 밑에 애들은 쫙 야근을 하고 오늘 뭐 회식하면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가고 근데 솔직히 여성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 뿐더러 또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그 상사들은 여직원 뽑아봐야 회사에 충성도 안 하고 남자가 역시 낫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남성들을 많이 우대를 해서 채용을 하셨는데 기업 내의 남녀 성비를 따져보면 현재 여성이 한 36% 그리고 남자가 64% 정도 된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2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예. 특히 여성 임원 비율을 보면 그 격차가 완전 현격히 벌어지는데 여성 임원은 기업 내에서 평균 17%, 남자는 83%. 그러다 보니까 연봉 차이도 엄청나요. 대기업 기준이기는 하지만 조사한 걸 살펴보니까 남성은 평균 5,625만 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같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도 여성은 3,410만 원이 평균 연봉인 거예요. 이러면 2천만 원 이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그 월급을 많이 받는 임원이라든가 관리직급의 남성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이런 게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또 재취업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취업을 하기를 희망을 하는데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질도 많이 낮은 거죠. 뭐 비정규직이 거의 한 40몇 프로 거의 50대 50으로 정규직 50% 가까이 그리고 비정규직이 5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공감하실 수 없을 만한 게 요즘 보면은 여성 취업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요. 그래서 왜 남성이 기업 내에서 그렇게 비율이 높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그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료 그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20대 중후반 여성의 취업률은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 여성 10명 중에 거의 7명은 다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건데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게 절반 가까이 40%대로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 40대 후반, 50대 여성에서는 또 한 60% 가까이 이제 취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하신 분들의 그 일자리 질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비해서는 현격히 낮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해법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직장 아니면 모든 건물에 육아시설을 만들어라. 네. 애를 맡길 수 있는 시설 만들면 경력 단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어쩔 때는 아이 핑계로 또는 뭐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한 3, 4년을 쉬어버리면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뭐 홍보 마케팅 같은 일반 사무직일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나마 전문직일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거나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은 뭐 경력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일반적인 직장 여성들은 한 번 쉬어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어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커리어가 꼬이게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뭐 육아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칼퇴근만 제대로 시켜줘도 사실상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곧 이제 6.13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때 뭐 단체장 뭐 후보 중에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5층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 육아시설 하나 이상은 만드는 거. 네, 뭐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난 그분은 무조건 뽑아주고 싶어요. 아예 그렇게 정해놓으면 뭐 법으로라든 하면 여성들은 뭐 기업에서 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해주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거를 누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왜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이제 단축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여성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칼퇴근 가능하다 그래도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나가기가 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전사적으로 52시간이 되면 잘만 시행이 되면 당당하게 내 업무 끝내놓고 바로 칼퇴해서 아이들 찾을 수도 있고 저녁을 가족들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잘 실행이 되는 것만 해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성 인력이 아까 이 PD님도 남성보다 훨씬 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팩트인 게 펩시 그룹이 네. 이제 만년 2위였잖아요. 네네. 코카콜라에 밀려가지고. 근데 인도 출신의 인드라 누잉이었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이 회장이 딱 되면서 네. 펩시가 1위가 된 거예요. 그 여성 특유의 어떤 섬세함, 감성적인 그런 경영을 해서 펩시가 1위가 됐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썽 가장 많이 부리고 있는 기업 GM, 한국 GM. 얘도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네. 이 GM의 회장이 메리 바라라는 또 여성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리 바라 취임 이후에 GM이 내실이 오히려 더 탄탄해졌어요. 안 되는 곳은 확실히 과감하게 잘라내고 네네. 잘 되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한 거예요. 이 메리 바라가 오면서. 그러니까 여성 경영인의 퍼포먼스 남성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여성이라고 해서 우대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스타트 선에 설 때 아예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아니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는 분명히 문제고 그렇죠. 동등한 기회를 받았을 때 거기서 충분히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회사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게 정말 기업에도 더 좋은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남성 특히 연세가 아직 좀 많으신 관리직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회사에 충성하는 건 여자보단 남자야 라는 경향이 아직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희 신문사에서도 이제 신입 기자들 뽑을 때 신입 기자들 석차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차 순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여자야. 남자가 한 10몇 등에 한 명 있었어요. 네. 근데 국장은 뭐라고 하냐면 걔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면서요. 다 그럴 거예요. 일반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성적 순으로 이제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 거는 많이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럴 때 이제 면접관이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남자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니까 채용 비율이 남자가 아직까지는 훨씬 높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뭐 이렇게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기업들이 여성 인력이 정말 일을 잘한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면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근무했던 기업만 해도 여성이라 그래서 안 뽑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었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여자 후배들이 같이 일하기가 손발이 잘 맞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장에 온 친구들 중에 좀 똑부러지는 것 같으면 저는 오히려 좀 여성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뽑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기업들이 뭐 대기업도 요즘에는 여성 인재를 많이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남성이 되게 강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도 그쪽도 예전에 인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우리는 여자 인재들 뽑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서 여직원이 많이 보이면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대요. 아하. 그동안은 너무 남성이 많았었는데 예예.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바꿔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예. 지금은 좀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걔들은 말로만 그래요. 현대차 중에 부사장급 이상 중에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뭔 네. 여성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 그럼 뭐 술집 갔을 때 기분이 좋겠지. 글쎄요. 그때 인사 담당자분은 이제 여성 팀장이셨는데 예. 어쨌거나 뭐 잘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입직 취업 준비생 여자분들이 취업을 할 때 이왕이면 여성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고르시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업 쪽은 여성들이 워낙 지금 많이 진출해 있어서 기업 문화 자체가 그래도 뭐 차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편이니까 교육업 분야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 식품업 분야도 여성들이 많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고요. 예. 식품 기업 중에 오뚜기가 또 가뚜기라는 걸 인증하는 것 같아요. 예. 여성 고용률이 높은 기업 1위예요. 오, 역시 가뚜기네. 가뚜기 68.7%. 그렇게 많아요? 네네, 그렇게 많고, 근데 삼양식품이 2위인데 예.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38.6%. 아이고. 예, 그리고 뭐 남양유업, 메일유업식 이렇게 가는데. 예. 유업이라는 거는 우유, 특히 그 소비 타겟층이 아이들이나 이런 쪽이면 여성들의 인력이 좀 더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도 이런 식품회사들의 여성 고용률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가뚜기만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농심 같은 데도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 그러니까, 아마 미만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는 별로 신라면이 안 땡겨요. 네. IT 업계도 여자들이 업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디자인 직군이라든가 뭐 UI, UX 같은 약간 그런 쪽 분야. 그리고 이쪽 IT 업계 쪽의 영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밖에 나가서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니라 안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이렇게 영업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 직군에 가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이쪽 업계는. 그리고 의료업이나 제약회사도 아마 여성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외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업인데 보험업은 뭐 워낙 보험 아줌마들이 많이 포진해 계셔서 네, 여성 비율이 높고 또 공무원도 여자들이 많죠, 요즘에. 그렇죠. 의외로 언론사들도 요즘은 여자들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사들은 입사 시험을 치잖아요. 뭐 언론고시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근데 시험을 쳐보면 항상 여자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갑자기 이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난 불편한 진실이 며칠 전에 한 언론사의 여자 기자님이랑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합쳐서 3개월밖에 못 쉬었대요. 네. 오이? 언론사는 보통 3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언론고시 봐서 들어가신 여성분인데도 그쪽 분야의 분위기 자체가 뭔가 여자가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육아휴직을 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라든가 좀 배려를 해주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은 3개월밖에 못 쉬고 들어왔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언론사 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6개월 주는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육아휴직 그 뭐라 그럴까 규정법이라고 보면은 예.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이 1년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죠.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공무원은 2년까지 최대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중소기업 그리고 웬만한 산업체에서 여자가 1년 가는 게 아직은 많이 힘들고요. 이제 기업에서는 그래요. 아이 갔다 와 이러는데 그 사람이 그럼 1년 동안 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뭔가 단기 계약직을 쓰거나 아니면 업무 순환 배치를 통해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이 사람이 편하게 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쪼개 가지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떠나는 사람이 차마 미안해서 1년을 다 못 채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언론사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네들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러니까요. 진짜 이율배반적이에요. 언론사들이. 네, 그래서 그 여자 기자님도 뭐 당장 기자 생활 그만둘 거 아니니까 일단은 뭐 참고 다니는데 자기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막 폭풍 공감을 하면서 수다를 떨었죠. 당장 관두시지 않을 거니까 어느 신문사인지는 밝히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네. 뭐 이니셜만 좀 알려주세요. S가 들어가는데 메이저 주요 일간지는 아니었고 온라인 쪽 신문사였어요. 네. 온라인 쪽 S. 네네. 그리고 직무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도 물론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제일 1순위를 두고 취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혹시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여자로서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실 때 상대적으로 영업직이 저는 여성분들이 경력이 쌓일수록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인정을 받는 분야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무회계 쪽. 네, 재무회계 쪽은 자기가 경력이나 기술이나 뭔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 단절이 조금 있더라도 그나마 복귀가 쉬워요. 다른 직무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이 직무의 단점은 야근이 그렇게 많아요. 네, 뭐 맞아요. 맨날 마감 맞춰야 되고 뭐 해야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시즌에는 어떻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있고 또 인사 분야도 여성들이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나마 복귀하기가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하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현재 경력자인데 뭐 여성이고 맞벌이 여성이라면 뭔가 이직할 회사를 찾을 때는 여성 친화적인 기업 또는 가족 친화적인 기업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알려주셔야죠. 예, 그 명단이 있는데 2,802개 기업이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았대요. 이거는 이제 그 여성가족부인가요? 예, 거기랑 뭐 어디 고용노동부랑 같이 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주는 거고요.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리스트는 일단 거기에 시원스쿨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2,802개의 기업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그쵸. 중소기업은 뭐 여성 친화, 가족 친화 문화가 있기는 해도 제도를 잘 정비를 안 해놓으면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근데 이 인증 마크를 받으면 기업 운영하시는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뭐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든가 뭐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자체 사업이나 이런 거를 서류를 넣을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산점을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렇고 은행에서 아마 돈을 대출받을 때도 이율도 저리로 받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 뭐 이런 요건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원스쿨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심사 기준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남녀 채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남녀 근속 비율까지 따지고요. 또 육아휴직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쵸. 네. 그리고 출산 또 육아휴직 갔다가 제대로 복귀한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내에 여성 휴게실이 있는가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에 다 점수를 매겨서 최종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명단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그래도 보면은 주요 뭐 쇼핑이나 네. 유통업 관련된 회사,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쪽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게임 회사가요? 네, 뭐 저도 여기 경불진 방송에서 몇 번 들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내 어린이집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아우, 장난 아니죠. 네.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아마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하. 살펴보시면 여러 산업 분야 그리고 여러 형태의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연역이나 국내 최고거든요. 네. 오죽하면 나경원이 와서 견학을 했겠습니까? 아, 견학하고 뭔가 좀 행동에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견학한 건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데요? 왜냐면 예. 이 매스컴 타는 걸 즐기잖아. 예. 실속 없이. 그러니까. 거기가 유명해? 딱 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 자위대 거기도 가고요. 그분은 저는 이제 직장 내에서 왜 그런 정치인들 이렇게 뉴스거리로 막 나올 때 얘기하면 예. 우리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나경호 의원은 정말 능력자다. 별의별 데 다 간다. 뭐 어디 가리지 않고 뭐 하다 보면 사진에 꼭 그분 얼굴이 찍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 말로는 이분이 인맥도 넓은 것 같아. 여러 곳에서 다 불러주나 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불러주진 않는데 네. 간다고 하면 굳이 그쪽에서 오지 마라 이런 소리는 못하는 거죠. 지들이 그렇구나. 이제 비서 시켜가지고 막 열심히 찾겠지. 네네. 거기가 유명해? 그러면 가야지. 그러니까 거절을 하기는 좀 애매할 거예요. 그쵸, 뭐 굳이 온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는데. 저희는 온다면 거절할 거예요. 네, 저희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네, 네. 뭐 올 리도 없겠지만. 네. 또 다시 이어서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아마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기업 그 경영주가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잘 정비를 하셔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여성이 직장 내에서 이제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도 이제 잘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일 위험한 그 롤모델이 요즘에 여성 임원들 보니까 신문사에서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예. 그분들 인터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 여성이라고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죽을 만큼 일했다. 애 낳고 바로 복귀했다. 그 말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좋은 롤모델이 아니라 그렇죠. 여성들의 앞길을 막는 나쁜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근데 또 그분만의 역량이 있겠죠.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가시기에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는 그 공로는 인정을 하는데 꼭 여성이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일해야만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줄까 봐 그렇죠.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노력이 부족해서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열정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렇고 아마 남성분들이라도 그런 대기업의 임원까지 가려면 아마 자기 사생활 다 반납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여자 남자를 떠난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업 임원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죠. 저보다 이제 후배 여자 직원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칼퇴를 당당하게 하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반드시 가자. 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여자 후배들한테 제가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줘야 그 후배 여직원도 갈 때 눈치 안 보고 맞아요. 위에 선배들 다 저렇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배달의 민족. 네. 거기 우아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회사 네, 이름은. 네. 거기에는 회사에 10가지 규칙이 이렇게 벽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퇴근할 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휴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 좋은 이런 문화예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바로 칼퇴 마음 놓고 해라. 휴가 가는 거는 너가 필요하면 알아서 가라. 맞아요. 이런 문화를 아예 규칙화해가지고 만들어놔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나는 우리 직원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가 칼퇴를 하든 휴가를 얼마를 가든 네가 네 할 일 잘 했을 거라고 나는 믿어. 맞아요. 라는 그게 깔려 있는 기업이라면 뭐 사업이 성공하실 것 같고. 어우, 엄청 성공하고 그쵸, 있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김봉진 대표가 사회 모금 기금인가? 거기에 아, 네. 예, 역대 최고액으로 기부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 봤었어요. 근데 예.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사화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좀 문제죠. 네, 그래서 광고를 안 하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네. 아, 저희 김봉진 대표님이 저희 방송 들어야 되는데. 꼭 들으시기를.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나 여자잖아, 나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 좀 배려해줘라고 하는 마인드이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쓸 때 1년을 쓸 수 있어요. 8세 미만 자녀를 둔 분은 한 자녀당 1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또는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쓰셨다가 근무를 하시는데 직장 상사랑 트러블도 있고 일도 힘들고 좀 지겹고 에라 모르겠다 나 육아휴직 그냥 들어갈래 그리고 또 몇 개월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육아휴직은 정말 육아휴직인 거지 본인 개인 휴가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 정확한 목적에 맞게 쓰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싱글인 여자 직장인들 보면 아마 수시로 회사 그만두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싱글 아니라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싱글이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직장인이에요. 예. 연령이 높아지고 애가 있고 막 이러다 보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직장인보다는 싱글인 그 친구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결혼 준비할 때 뭐 준비할 거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좀 그만두고 좀 쉬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면접을 특히 볼 때 그러면 안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했어요. 그 가족사항을 적잖아요. 남편이 있어요. 그럼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가 없어요. 그러면 면접 볼 때 애 언제 낳을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그게 이제 핸디캡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턱대고 일을 그만두시지 말고 네. 좀 자기 일에 대한 소중함을 스스로 갖고 나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자리 그리고 월급도 한 1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평균. 그러면 경력 단절 없이 꾸준히 월급을 받아온 분들과 비교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좀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야, 그 돈 벌려고 뭐 나가냐? 그런 험한 말을 한다고요? 예, 뭐 점심값 빼고 뭐 차비 빼고 하면 남는 것도 없겠구만. 그냥 집에 있어.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여성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남편이나 가족의 지지가 없으면 사회에 복귀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단녀 여성일 경우에는 당장 돈의 액수를 따지지 마시고 일단 내가 안정적으로 무사히 사회에 다시 복귀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한 2, 3년은 뭐 내가 현실 감각을 좀 익히는 데 쓰겠다. 그렇게 하고 남편들도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들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그 싱글녀 이제 면접 상황에서 처음에 이제 입사 원서를 쓸 때 아예 그냥 미혼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그건 속이는 건데. 아니, 요즘은 혼인신고도 많이 안 하잖아. 그 법적으로 미혼 맞잖아. 법적으로 미혼은 맞긴 할 텐데. 그리고 요즘은 혼인신고 바로 안 해요, 대부분. 그렇기는 하죠. 네, 뭐. 그러다가 다니다가 임신을 했어. 그럼 그제서야, 나 사실 지난주에 결혼했어요.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네네. 가든에서 했어요. 그러면 되잖아. 뭐 문제가 있나요?
왜냐면 당장 취업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서 서로 이제 직장 동료 간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난주에 결혼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에이. 아니 그리고 그런 게 한번 소문이 나면 나중에 이직할 때도 평판조에 다 걸릴 것 같은데요. 쟤는 예전에 결혼한 것도 속이고 회사 들어왔어 이러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을까? 근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왜 항상 점심 먹으러 가고 그러면 뭐 얘기 뻔하잖아요. 뭐 주말에 뭐 했어,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불진 들었다고 하면 돼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 회사 사람들끼리. 박 PD가 지금도 외부에 나가서 총각 행제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가? 네. 지금도 나가면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는 언제 나올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따지면 결혼했다고 해서 여자들을 일단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육아휴직을 가면은 공백기인데 회사에서는 뭐 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안 뽑아야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잠깐 몇 년 동안 쉬는 거는 개인 선택이기는 한데 몇 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쉬면 그만큼 사회에서 내가 복귀할 때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허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점까지는 좀 감안을 스스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경력 단절을 한 5년 이상 겪으신 분들이 일반 예전에 일하던 사무직으로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의 그런 육아 경험이나 주부로서의 경험을 살리는 업종으로들 많이 가시기는 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방과후 활동 선생님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학습지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CS 상담원이 되시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전에 비해 내가 하던 일은 막 되게 멋있는 일이었고 월급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갑자기 CX 상담원을 해?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근데 왜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노동의 가치, 노동의 신성함. 그렇죠. 네,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는 게 저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나라에서 재취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요. 무료로. 예. 근데 가서 들어보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약간 이런 쪽 뭐 바리스타라느니 뭐 이런 쪽 일반 예전 사무직이 아니라 이런 쪽 일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스타벅스나 신세계푸드 그리고 CJ 제일제당에서는 여성들 경단녀들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채용을 할 때 뭐 특히 바리스타를 고용을 할 때 몇 프로 정도를 경단녀들을 위해서 남겨뒀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박람회도 자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시로 검색을 해보시고 예. 리턴십 프로그램 관련 박람회가 있으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리턴이 아주 좋네요. 네, 리턴십 프로그램 뭐 시니어들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도 정주희 과장님으로부터 여성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잘 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랑이 못 들었나 봐요. 아니면 듣고도 그냥 패스. 듣고도 패스. 저희 신랑은 뭐 아마 진심이 좀 섞인 것 같은데 농담 삼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여성들이 너무 기가 세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여성이 기가 세다는 건 부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그랬더니 뭐 직장 내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뭐 더 드세게 뭐 한다느니 조직 생활할 때 여자들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뭐 어쩌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우리 신랑 좀 좋게 말하면 자기는 보수적인 편이라는 건데 우리 신랑 나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 생활에서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남자 직장 상사라든가.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자가 단지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남성분들의 인식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차피 요즘은 대학 가는 비율도
남녀 거의 똑같고 회사 취업해서 하는 일도 똑같은데 뭐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뭐 쟤는 뭐 금방 그만둘 거잖아. 애 낳으면 그만둘 앤데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 결혼하신 남자들 상당수가 맞벌이를 원하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은 직장 내에서 여자들이 기펴고 잘 일할 수 있게끔 그렇죠. 잘 도와줘야 된다. 뭐 아무튼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애 낳으면 그만둘 거야는 내 마누라만 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여성 스스로도 좀 이렇게 지켜야 될 룰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금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혹 좀 제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혹시 그러진 않았나를 또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자가 기가 세네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분이 장풍을 쏘는 게 아니면 그 기 세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쵸. 왜? 우리 과장님 장풍 쏴요? 눈에서 레이저를 쏘죠. 부부싸움 할 때. 장풍 안 나오면 기 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분들은 자녀분들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들을 둔 학부모들은 남녀공학을 보내기를 싫어한대요. 아 정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애들은 가가지고 여자애들 깔아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행정고시나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리치료를 꼬박꼬박 병행하지 않으면 뭐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해놓고선 완전히 발뺌이네요 이건. 그래서 모르겠어요. 꽤 비싼 주사여서 저 나름대로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맞으면 그래도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안 좋아져서 제가 최근에 다시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갔고요. 다행인지 어쩐지 주사 지금 한 대 인대 강화 주사를 또 맞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주사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주사가 의사 말로는 이렇게 원본이 아니라 이렇게 조제를 한다 그러나? 카피. 아니요. 카피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원액을 섞는데요. 조제한다 그러죠. 뭐 칵테일처럼 만든다고. 이렇게 뭐 그 안에 진통제도 조금 들어가고 인대가 강화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뭔가 그 액체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썩 제대로 잘 비율을 그 배합을 해서 주사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의사마다 배합하는 뭐 기준이라든가 이게 다르니까 효과가 좀 다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의사가 자기의 뭐 경험이나 뭐 의학적 지식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네, 제가 요번에 가서 좀 이상해서 지난번은 5번이나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가 요번에는 한 차례 맞았는데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 주사를 뭐 최대 뭐 몇 번까지 맞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지난번과는 다른데 뭐 약이 다른 거냐 막 물어봤더니 그 의사 말로는 그거를 액체를 그 배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효과가 좀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적용받기도 힘들겠군요. 의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정에서 저희 집만 해도 애들 거, 저랑 신랑 거, 뭐 부모님 거 하면은 보험료가 실비보험이 엄청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아깝기는 한데 또 이럴 때 필요하니까 깰 수도 없고 좀 그렇네요. 네, 그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얼마 전이잖아요. 이 복부 초음파도 이제는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단 말이죠. 네네. 4월부터 이게 변경이 되는데 의사협회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초음파를 의료보험 그러니까 급여로 돌려버리면 자기네들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이거지. 그동안은 환자들이 다 부담을 해오던 거를 정부에서 돈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만큼 벌지 못한다. 그래서 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어깨를 볼 때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봐야 된대요. 엑스레이는 혹시 뼈에 잘못된 게 없나 보고 초음파는 뭐 근육이나 인대 쪽 본다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시원스쿨의 정주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하실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예. 지금 코감기가 잔뜩 들어서 몸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 목소리가 영 안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에 독감도 한번 걸리셔가지고. 아, 맞아요. 고생 많이 12월 달에. 하셨는데. 네, 예. 12월 달에. 그때 독감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아무튼 요번에 감기 걸리신 다음에 병원 가셨다가 불편한 거를 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에 병원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먼저 어깨가 좀 고질적으로 제가 좀 아팠어요. 벌써 50견? 네, 50견인가? 아니, 50견은 50 돼야지 걸리는 병 아닌가요? 40대도 안 되셨는데. 네. 그 애를 낳고 제가 네.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막 안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깨 쪽에 제가 평소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어서 근육이 있었으면 이게 잘 버텨지는데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무거운 애 둘을 막 안으니까 여기 인대 쪽이 좀 부풀었다 그랬나? 아하. 네, 그래서 아프대요. 그래서 한 1년 됐거든요. 그래갖고 작년 집 근처 정형외과 갔을 때는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인대가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를 5차례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꽤 비싸고 비급여 항목이어서 아우. 네, 한 5, 60 들었어요, 토탈. 오, 비싸네요, 진짜. 5번 맞는데. 5번 주사 맞고, 예. 약 타고 하는 건데, 근데 비급여 항목이어서 제 돈으로 일단 50 몇만 원을 다 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실비보험에서 다시 환급은 받았어요. 네. 아. 근데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50만 원의 효과가 있었는지. 문제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맞았는데도 5번이나? 예, 꾸준히 맞으라는 횟수대로 다 맞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맞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죠? 그랬더니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죠. 물리치료 꼬박꼬박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직장 다니면서 평일에 시간을 쪼개서 물리치료 받는 것도 힘들고, 또 퇴근해서 가면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고, 그쵸. 주말에 어떻게 애들 보다 보면 또 못하고, 그래서 저는 물리치료를 꼬박꼬박 못 받는 대신에 의사가 받으라는 대로 이제 인대 강화 주사를 5차례를 꼬박꼬박 맞았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질적으로 아프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의사가 먼저 얘기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까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좋아지려면 아 그렇군요. 네. 남편분 방송 들으실 텐데. 요번 편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원래 남자들이 라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속였어요. 저희가 신랑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고 부셔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그작 소리가 나면서 맛있게 먹으니까 애들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겠죠. 저게 뭐야? 이제 물어봐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빠 까까야. 아빠만 먹을 수 있고 아무도 못 먹어. 이렇게 했더니 속아요? 네, 속았는데 최근에 애들이 이제 지능이 발달했나 봐요. 알겠지. 몰래 먹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맛을 안 거죠. 너무 맛있죠. 네네. 신세계를 만났겠네. 그리고 아이들 전용 있잖아. 부셔. 그거는 이제 아마 양념 같은 게 좀 센데 저희 신랑은 생라면 그 스프 안 뿌린 거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애들이 우연히 몰래 먹었는지 먹어보더니 자기들도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네. 그게 일반 라면을 그렇게 먹으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왜냐면 비싸거든. 그쵸. 스프 값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우리 부대찌개 넣을 때 나오는 거 있죠. 뭔지 알겠어요. 사리 전용 라면이 네네네. 있어요. 그거를 장만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신랑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애들과 셋이서 아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살짝 스프를 쳐야 맛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저희 신랑은 좀 쳐서 먹는데 애들 매울까봐 그냥 줬거든요. 달라 그래서. 근데 애들도 아마 좀 한 내년쯤에는 쳐서 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먹지 말고요. 기름에 살짝 튀기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아빠한테 이래서 애를 맡기면 안 됩니다. 엄마들이라면 절대로 그 라면 자체도 기름에 튀겨져서 안 좋아서 안 주려 하는데 아빠들은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진짜 옛날엔 그걸
튀겨가지고 거기에 설탕을 또 뿌려서 먹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몸에는 엄청 나쁘겠지만 맛은 진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네. 예,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이 배고프실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성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난주 3월 8일이 그 세계 여성의 날이었어요. 예. 뭐 여성들이 지금 회사 생활을 많이 하시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대우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특히 조직 생활 내에서는 좀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성 신입직 구직자들이 취업할 때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점 아니면 현재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데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그만 팁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 네, 그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데 질문이 있어요. 여성의 날 빵과 장미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거 받아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네. 남편분한테 얘기하시지. 우리 하는데 뭐 비급여 항목이어서 그렇게 비쌌고 검사하는데도 한 10얼마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치료를 하러 갔는데 주사 빼고 그 뭐라더라 체외 충격파라는 또 어떤 또 의료 기기를 통해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뭔가 기계 같은 거를 대면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뭔가 충격이 와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것도 비급여 항목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한 7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비급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아프니까 또 내가 실비보험 있고 하니까 돌려받으면 되지 뭐 하고 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또 일부 양심 없는 분들은 굳이 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돈벌이로 이것저것 다 넣으시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그 병원에 상담할 때 상담실장님이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실비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끊길까봐. 그게 의사입니까? 그게 옛날 오일 장터에 있던 약장사들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을 갈 때마다 특히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소신? 뭐 의사로서의 소신 있는 분과 오랫동안 그런 데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치료받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을까. 그렇죠. 네, 이런 아쉬움은 있죠. 예. 아무튼요, 박 PD도 얼마 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비급여인데 4월 달부터 이제 급여로 전환된다고 아까 얘기한 거. 그 소식 알더니만 4월 1일 날 만우절날 가가지고 자기는 검사 받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많이 아프신 거죠? 제가 소화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주 아파요 저는. 오바이트도 남들보다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드셔서 그랬던 게 아닐까? 술을 많이 먹어도 취하진 않은 건 참 장점인데 아니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를 꼭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니까요. 맞아요. 위에는 되게 안 좋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바이트를 안 하거든. 그게 저는 자죠. 잠도 안 와. 괴로우시겠다. 그게 진짜 괴로워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를 않으니까 새벽 동이 틀 무렵까지도 남들이 뻘짓거리 한 게 다 기억이 나고 굉장히 시간이 안 가겠죠. 제 입장에서는. 지루하죠. 네. 저처럼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와이프들도 그게 제일 좋아요. 남편들이 술이 취해서 바로 자주면 좀 편한데. 그래요? 우리 신랑도 웬만큼 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대요, 막.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라면 끓여 먹는다고 부시럭부시럭